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로 직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버렸다. 만성적인 초과 근무가 100시간을 넘는다. 다음 날이 돼서야 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철강 제품의 수요 감소로 잔업을 할 수 없게 돼 잔업수당 없이 기본급만 겨우 받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고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자국 내에서도 노동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기업 1위에 뽑혔습니다. 일본의 유력 경제매체 다이아몬드는 주요 기업들의 급여, 인사, 근로방식 등에 대한 종업원들의 평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른바 블랙기업 랭킹을 매긴 결과 일본제철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16일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여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알람박스는 지난해 전직 사이트에 올려진 대기업 등 2,400개 업체 종업원들의 기업 평가 데이터 약 9,000건을 분석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알람박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얻은 기업들의 순위를 집계한 결과 철강, 전자, 부동산, 보험 등 관련 대기업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업종별 실적 악화와 비리 사건 등이 부정적인 평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집계에서 블랙기업 1위는 일본 최대 철강기업 일본제철과 콜센터 업체 트랜스코스모스가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60건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전체 기업 평균 3건을 20배가량 웃돌았습니다. 일본제철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실질급여 감소 등 문제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지나친 연공서열 문화 때문에 젊은 층의 이직률이 높다와 같이 보수적인 사내 문화를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공동 1위인 트랜스코스모스에 대해서는 급여가 너무 적다 등 낮은 금전적 처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3위는 55건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미쓰비시전기였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성화하고 있다. 경무를 견딜 수 없다. 이대로 생활을 계속하다간 심신이 망가질 것 등 근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습니다. 낡은 기업 체질이 폐단을 부추기고 있다.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있다 등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블랙기업은 물론 일본 경제의 쇠퇴에 대해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는 인재 경실을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세키구치 기요유키 일본 캐논글로벌 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19일 저임금에 안주한 일본 기업, 그 말로는 국제경쟁력의 저하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 온라인 매체 JB프레스에 기고했습니다. 그는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은행에 입행해 국제국, 정책위원회 등을 거친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국토도 작고 자원도 없는 일본은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를 지탱한다는 말을 과거에는 자주 들었지만 최근에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또한 1인당 GDP 못지않게 인재 육성에서도 상대적 저하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속된 스메코미 교육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1990년대 들어 유토리 교육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1992년 공립학교에 주의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1996년에는 학생들의 학습 분량을 줄인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의도와 달리 OECD 내 국제학업성 지도 평가 순위 하락 등 학력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인류 대학원으로 유학하는 일본인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일본 주요 대학의 국제 순위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일본의 고등교육 수준의 상대적 저하도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력 저하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기업들이 학력을 경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한국과 중국은 소득 수준의 대폭적인 향상을 바탕으로 급속히 고학력 사회로 변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대졸이 채용의 중심이고 박사과정 수료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과정 수료자를 채용하더라도 급여 수준 등을 석사과정 수료자에 맞추고 여기에 나이 정도를 고려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고수준의 전문 능력자를 배려하는 인사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마케팅, 연구개발, 정보기술 시스템, 회계세무, 통계 등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기술개발 전쟁을 벌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중국, 인도 등 출신 연구자들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지만 일본인은 적고 일본 기업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성 높은 인재를 경시하는 일본 기업들의 행태가 기업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고 1인당 GDP의 침체를 가져오는 요인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세키구치 주간은 일본 기업의 인재 경시 풍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종업원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종업원 급여를 올릴 여력이 있는데도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이익률을 확보하고 주가 안정을 꾀하면서 그 혜택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종업원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전체의 내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부품, 소재 등을 발주하면서 지나치게 가격을 후려치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이윤이 늘어나지 않고 종업원의 임금도 증가하지 못해 내수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키구치 주가는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의 위험을 두려워해 임금 인상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면서도 일본 국내 시장에 머무는 한 돌파구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임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일본 기업들 사이에 퍼져 있다. 그러나 임금은 종업원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저임금은 종업원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기업 경영의 근본이 되는 고객, 종업원, 공급자를 소중히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는 것은 고령자밖에 선거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 임금을 올리면 연금 지급액 역시 인상하지 않으면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게 된다. 연금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증세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사는 민주당 정권 때의 기사인가요? 임금 인상은 아베 정권 때부터 실시되고 있어요. 2013년에 아베노믹스 효과도 있어 임금이 인상되고 있고 조금의 사치나 취미, 아이의 학습에도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근거로 한 후에 아베 씨는 2014년에 소비세 증세를 17년 만에 실시했고 그 5년 후에 다시 소비세 증세를 했습니다. 증세 후이 일본은 곧바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2년 후이 현재는 물가 상승이나 에너지 비용 증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기시다 씨의 성장과 분배,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짜여 있습니다. 원유 원매 회사에도 매월 지급액은 올리고 있고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모두 지금의 생활을 조금만 버텨봅시다. 이외에도 버블 붕괴 이후 1년의 자연재해나 국내외 경제위기 등 악정세에 농락되어 경제 손실과 소비 침체가 반복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위의 악정세나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문제가 없었다면 일본도 제대로 임금 인상을 했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면접관이 임원이나 상사 시점으로 판별하는 눈이 있는 건지 의심이 든다. 어디나 같은 구조겠지만 현장을 모르는 임원이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을 채용해오는 경우도 있다. 면접관의 질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면접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무리라고 생각해도 어떻게든 진행해야 하고 무리라는 말을 할지 말지도 대충 정해진 상태에서도 말이다. 블랙 기업은 다음과 같은 체크를 통해 가려낼 수 있다. 어떻게 입사 전에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겠지. 리크루트 정보에 명기가 되어 있는가? 취업 규칙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는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 불이익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가 등이 있다. 그런데 면접 때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얘기하면 채용은 당연히 엔지 아닐까? 보람있고 갑질이나 성희롱이 없고 만족할 만한 월급이나 수당이 있고 완전 주 5일 근무제로 연말연시나 골든위크도 휴무이고 유급휴가도 다수 있을 수 있으며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이내인 회사가 정말로 있다면 인정한다.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TV를 통해 알리고 있는데 지금은 60%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한다고 한다. 보람과 자기 표현의 장애 목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 정도이고 보람 착취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이란 게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꿈과 보람이라는 건 아무래도 좋고 근무가 편할지가 중요하지.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실 지적은 물론 아직 포기하지 말자 등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